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20년 경력 한의사 김종민입니다. 지난 100세 건강 비결 일부 생강편에서 우리는 몸속의 숨은 냉증을 잡는 불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덕분에 손발이 따뜻해졌다고 댓글을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2부에서는 그 불씨를 더욱 활활 타오르게 할 강력한 면역 연료, 바로 마늘에 대해 이야기할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마늘을 가장 많이 먹는 민족입니다. 삼겹살을 구울 때도, 김치를 담글 때도, 찌개를 끓일 때도 마늘이 없으면 안 되죠. 마늘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단군 신화에서 고목녀이 마늘과 쑥을 먹고 사람이 되었듯이 마늘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이자 힘 그 자체였습니다. 우리는 그 알싸한 맛, 그 매운맛조차 보약이라고, 자부심이라고 생각하며 먹습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혹시 이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사실을 아십니까? 이렇게 마늘을 사랑하는 대한민국이 안타깝게도 전 세계에서 위암 발병률 1위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최고의 항암식품이라는 마늘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먹는데 왜 우리는 위암으로 가장 많이 고통받고 있을까요? 왜 우리가 보약이라고 믿었던 그 마늘이 정작 우리의 위를 지켜주지 못했을까요? 혹시 우리가 그토록 사랑했던 생마늘을 먹는 습관, 삼겹살에 곁들여 먹는 그 알싸한 생마늘이 사실은 보약이 아니라 우리의 위 점막을 매일같이 공격하는 독이었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오늘 저는 20년 한의사의 양심을 걸고 이 무서운 마늘의 역설에 대해 낱낱이 파헤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어르신들께서 평생 믿어왔던 상식이 완전히 뒤집힐 수도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영부에서 저는 마늘의 역설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세계에서 마늘을 가장 많이 먹는 민족이 세계에서 위암 발병률이 가장 높다는 이 무서운 모순을 말입니다. 지난 일부 생강편을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목표는 숨은 냉증으로 차가워진 몸속 보일러실 비위에 불씨싱을 지피는 것이었습니다. 몸의 근본적인 온도를 되찾는 것이었죠. 오늘 2부 마늘 편의 목표는 그 불씨에 강력한 연료를 넣어 면역력이라는 불꽃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어르신들께서 잘못된 연료를 넣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그 연료가 불꽃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보일러실 위장 자체를 태우고 망가뜨리고 있었다면 어떨까요? 오늘 제가 어르신들께 드려야 할 가슴 아픈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우리가 보약이라고 항암제라고 굳게 믿어왔던 생마늘이 사실은 어르신들의 위 점막을 매일같이 공격하고 있었을지 모른다는 불편한 진실입니다. 원장님, 그게 무슨 말입니까? 마늘이 얼마나 좋은데 미국 타임즈에서도 선정한 10대 슈퍼푸드 아닙니까? 서양 의사들도 마늘 먹으라고 하던데? 맞습니다. 마늘은 좋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생마늘과 익힌 마늘, 흑마늘은 한의학적으로도 그리고 현대과학적으로도 전혀 다른 약입니다. 생마늘의 힘은 알리신이라는 강력한 공격 무기에서 나옵니다. 익힌 마늘의 힘은 S알릴시스테인이라는 부드러운 방어 무기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수십 년간 이 두 가지를 혼동했습니다. 우리는 공격 무기인 알리신을 매일같이 보약처럼 먹어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늘의 역설이 발생한 핵심 이유입니다. 한의학에서 마늘 대사는 그 성질이 신맵다 하고 열뜨겁다 하다고 했습니다. 이 맵고 뜨거운 기운은 무엇을 할까요? 봉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 즉 공격하는 약입니다. 동의보감 동의보강에 마늘은 옹종과 적취를 무너뜨린다고 했습니다. 옹종은 종기나 종양입니다. 적취는 뱃속에 쌓인 딱딱한 덩어리입니다. 즉, 우리 조상님들은 마늘을 암덩어리나 기생충을 공격해서 죽이는 매우 강력한 전쟁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전쟁 무기를 매일같이 그것도 평화로운 아군 위장에게 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위 점막이 남아나질 않는 것입니다. 보보하려고 먹은 것이 오히려 나의 위장을 공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현대 과학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영부에서 말한 그 알리신 성분, 그것은 마늘이 해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천연 살충제이자 방어 독소입니다. 이 알리신은 박테리아 세균의 세포벽을 녹이는 만큼 우리 위 점막의 단백질 보호막도 녹여버립니다. 위벽에 화학적인 화상을 입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서양에서는 약처럼 먹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들의 방식과 우리의 방식은 다릅니다. 서양 사람들은 마늘을 약처럼 먹습니다. 파스타에 익혀 먹거나 일주일에 한두 번 샐러드에 조금 넣어 먹습니다. 하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은 마늘을 밥처럼 먹습니다. 한 줌씩 매일 생으로 먹습니다.
그것도 위장이 가장 약해진 저녁 시간 기름진 삼겹살과 자극적인 쌈장과 함께 말입니다. 이것은 약이 아니라 고문입니다. 매일같이 위장에 살충제 알리시를 들이붓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만성 위염을 만들고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을 거쳐 결국 위암의 싹을 틔우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오늘 저의 약속은 이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위험천만한 알리신 신화심화를 깨뜨릴 것입니다. 그리고 어르신들께 진짜 보약을 알려드릴 것입니다. 알리신이 열네스에 의해 파괴되었을 때 비로소 탄생하는 진짜 항암 영웅, 위를 공격하지 않고 오히려 위를 보호하며 면역력을 올리고 혈관을 청소하는 기적의 성분 S알릴시스테인을 제대로 섭취하는 유일한 방법을 오늘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3부입니다. 2부에서 우리는 습관의 배신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건강해지려고 먹었던 생마늘이 오히려 위를 공격했을지 모른다는 억울함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렇다면 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범인은 마늘 자체가 아닙니다. 범인은 마늘 속에 숨어 있는 아주 강력하고 파괴적인 공격 무기, 바로 알리신입니다. 오늘 3부에서는 이 알리신의 정체를 한의학과 과학 두 가지 관점에서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째, 한의학 간니호은 생마늘을 어떻게 보는가? 우리 조상들은 마늘을 보약으로 매일 먹었을까요? 천만에요. 동의보감 동의보감을 비롯한 모든 한의학 고서에서 마늘 대사는 보약이 아니라 병을 공격하는 약공야로 분류됩니다. 마늘의 성질은 신맵다 하고 열뜨겁다 합니다. 맵고 뜨거운 기운은 무엇을 할까요? 일부에서 말씀드렸듯이 보호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공, 즉 공격하고 파괴하는 힘입니다. 동의보감? 난개 마늘은 옹종과 적치를 무너뜨린다고 했습니다. 옹종은 현대의학의 종기, 농양, 악성 종양입니다. 적취는 뱃속에 쌓인 기생충이나 딱딱한 덩어리입니다. 즉, 우리 조상님들은 마늘을 암 덩어리나 기생충을 공격해서 죽이는 매우 강력한 전쟁 무기로 사용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전쟁 무기를 매일같이 그것도 평화로운 아군 위장 점막에게 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위점막 세포가 남아나질 않는 것입니다. 보부하려고 먹은 것이 오히려 나의 위장을 공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의학에서는 특히 태음인처럼 습이 많은 체질에게는 마늘이 좋다고 했지만 반대로 몸에 열거이 많은 소양인이나 몸이 마르고 지내기 부족한 소음인이 생마늘을 매일 먹는 것은 불에 기름을 붓는 격이라고 엄격히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체질에 상관없이 삼겹살을 먹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두가 생마늘을 입에 털어넣고 있습니다. 둘째, 현대과학이 밝혀낸 알리신의 정체입니다. 놀랍게도 현대과학의 결론은 한의학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마늘에는 원래 알리신이 없습니다. 마늘 속에는 알린이라는 아미노산과 알리나아제라는 효소가 따로따로 격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늘을 찢거나 다지거나 씹으면 이 두 성분이 만나서 폭발적인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그 결과 탄생하는 것이 바로 알리신입니다. 이 알리신의 정체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마늘이 해충이나 곰팡이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내는 천연 살충제이자 방어 독소입니다. 알리신은 황슬폴 화합물입니다. 이 황 성분이 박테리아 세균의 세포벽을 녹이고 곰팡이를 죽입니다. 여기까지 들으면 와, 역시 최고의 천연 항생제네 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항생제라는 말 맞습니다. 하지만 항생제를 매일 밥처럼 드시는 분 계십니까? 살충제를 매일 몸에 좋다고 드시는 분 계십니까? 알리신은 박테리아의 세포벽을 녹이는 만큼 우리 위 점막을 이루는 단백질 보호막도 녹여버립니다. 쉽게 말해 어르신들께서 생마늘을 드실 때 느끼는 그 알싸하고 아린 맛은 사실 위 점막이 알리신에 의해 화학적인 화상을 입으며 내지르는 비명 소리입니다. 매일같이, 그것도 저녁 늦게 기름진 음식과 함께 위장에 화학적 화상을 입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만성 위염을 만들고 위점막이 얇아지는 위축성 위염, 더 나아가 위세포가 변형되는 장상피화생을 거쳐 결국 위암의 싹을 틔우는 가장 큰 원인 중 하나였습니다. 원장님, 그럼 서양 사람들은 왜 괜찮습니까? 일부에서 말씀드렸듯이 용량과 빈도의 문제입니다. 그들은 마늘을 향신료로 씁니다. 파스타에 익혀 먹거나 샐러드에 소량 넣습니다. 우리는 마늘을 주식처럼 먹습니다. 삼겹살 한 판에 마늘 한 그릇을 다 먹습니다. 알리시는 약이 맞습니다. 하지만 극약입니다. 극약은 전쟁 때만 써야지. 평화시에 매일 쓰면 아군이 먼저 죽습니다.
이것이 바로 마늘의 역설 뒤에 숨겨진 알리신이라는 적의 불편한 진실입니다. 3부에서 저는 이론을 말씀드렸습니다. 한의학에서 생마늘 알리신은 보약이 아니라 공격 무기이며 과학적으로는 천연 살충제라고 말입니다. 이론은 차가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이론이 현실이 될 때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을 뒤흔드는 비극이 됩니다. 오늘 저는 제 진료실을 찾아오셨던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개인정보를 위해 박 선생님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박 선생님은 부산에서 20년 넘게 택시 기사를 하신 68세의 어르신이셨습니다. 그는 누구보다 건강 자신감이 넘치는 분이셨습니다. 택시 기사라는 직업이 어떻습니까? 식사가 불규칙하고 끼니를 김밥이나 국밥으로 빨리 때우기 일쑤입니다. 늘 긴장 속에서 운전을 하니 스트레스성 위험을 달고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박 선생님은 달랐습니다. 만성적인 속쓰림과 허리 통증 때문에 저를 찾아오셨을 때 진맥을 하기도 전에 제게 이렇게 자랑하셨습니다. 원장님, 나는 다른 건 몰라도 건강 하나는 자신 있습니다. 다른 기사들 맨날 속쓰리다고 약 먹을 때 나는 이거 하나로 버팁니다. 그분이 주머니에서 자랑스럽게 꺼내신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생마늘이었습니다. 원장님, 나는 저녁 식사할 때마다 이 생마늘을 꼭 5알씩 쌈장에 찍어 먹습니다. 이게 최고의 항암제 아닙니까? 텔레비전에서 의사들이 다 그렇게 말하던데요. 이 알싸한 맛이 내 몸의 염증을 다 죽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직도 이렇게 쌩쌩하게 운전하는 겁니다. 그는 100% 선한 의도로 건강을 위해 매일 밤 생마늘을 챙겨 드셨던 것입니다. 저는 그분의 자부심 가득한 얼굴을 보며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가져오신 위 내시경 사진을 함께 보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건강한 위점막은 선홍빛이어야 합니다. 윤기가 자르르 흐르고 혈관이 풍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박 선생님의 위점막은 선홍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막이었습니다. 위벽 전체가 허옇게 위축되어 있었고 군데군데 핏줄이 비칠 정도로 얇아져 있었습니다. 마치 가뭄의 논바닥이 쩍쩍 갈라지듯이 위 점막 세포들이 사막화되어 있었습니다. 전형적인 위축성, 위험 위축성, 위험 말기 소견이었습니다. 위암으로 가기 바로 직전 단계였습니다. 저는 박 선생님께 그분이 평생 한 번도 들어보지 못했을 가장 고통스러운 진실을 말씀드려야 했습니다. 박 선생님, 혹시 선생님께서 보약이라고 믿고 매일 드셨던 그 생마늘이 지난 20년간 선생님의 위벽을 태우고 있었다는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박 선생님의 표정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처음에는 불신이었습니다. 원장님, 농담도 그럴 리가요. 그 다음은 분노였습니다. 아니, TV 의사들이 다 좋다고 했는데 당신 돌팔이 아니야. 저는 3부에서 어르신들께 말씀드린 내용을 박 선생님께 똑같이 설명해 드렸습니다. 박 선생님, 그 알싸한 맛은 알리신이라는 천연 살충제입니다. 선생님은 지난 20년간 매일 밤 불규칙한 식사로 이미 약해진 위장에 살충제를 부으신 겁니다. 게다가 제가 선생님의 체질을 보니 선생님은 소음인에 가깝습니다. 몸이 차고 마르고 위장이 선천적으로 약한 체질입니다. 이런 분이 불궈덩어리인 생마늘을 매일 드신 것은 가뭄의 마른 논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인 격입니다. 박 선생님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분노는 절망으로, 자부심은 후회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원장님, 내가 내 손으로 내 위를 망가뜨렸단 말입니까? 그분의 눈에 고인 눈물을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건강이라고 믿었던 행위가 자신의 생명을 갉아먹고 있었다는 배신감. 그것이 바로 수많은 한국 어르신들이 겪고 있는 마늘의 역설이자 비극입니다. 이것은 박 선생님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TV에서 마늘이 좋다는 말만 믿고 본인의 체질과 위장 상태는 고려하지 않은 채 생마늘을 쌈장에 푹푹 찍어 드시는 수많은 어르신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늘을 버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전쟁 무기, 알리신가 아닌 보약으로 먹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제 이 비극을 끝낼 진짜 영웅을 소개할 시간입니다. 저는 어르신들의 그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배신감이 드실 겁니다. 아니, 내가 건강해지려고, 내 몸 내가 지키려고 매일같이 챙겨 먹은 마늘인데 그게 내 위를 망치고 있었다고. 네, 그 억울하고 답답한 마음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마늘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회식이 있는 날, 가족 외식이 있는 날, 불판 위에서 지글지글 삼겹살이 익어가는 소리.
그때 우리 식탁의 정중앙을 차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생마늘 이 담긴 그릇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의무감처럼 먹었습니다. 기름진 삼겹살 한 점에 쌈장을 푹 찍은 알싸한 생마늘 한 조각. 이 조합이 기름기를 싹 씻어준다고? 이것이 균형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그 알싸한 맛은 즐거움의 일부였고 우리 정징의 일부였습니다. 소화가 안 될 때도 마늘이 소화를 돕는다고 해서 일부러 더 챙겨 드셨습니다. 감기 기운이 있을 때도 마늘이 면역력에 좋다고 해서 밥에 비벼 드셨습니다. 우리는 마늘의 매운맛을 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몸에 좋은 것은 입에 쓰다는 말처럼 이렇게 매우니까 내 몸에 나쁜 균들을 다 죽여주겠지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속이 쓰립니다. 밥을 먹고 나면 신물이 올라옵니다. 가슴이 타는 듯이 아픕니다. 역류성 식도염. 결국 참다 병원에 가서 수면 내시경을 받습니다. 어지러운 머리로 진료실에 앉아 결과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의사 선생님은 모니터를 보며 냉정하게 말씀하십니다. 어르신, 만성 위염입니다. 위점막이 많이 얇아져 있네요. 위축성 위염입니다. 이러다 장상피화생으로 갈 수 있으니 짠 거, 매운 거 드시지 마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리가 멍해집니다. 억울한 마음에 한마디 여쭙니다. 선생님, 저는 건강 챙기려고 마늘을 매일 먹었습니다. 항암식품이라고 해서 그러면 의사 선생님은 무심하게 대답합니다. 어르신, 마늘생으로 드시면 안 됩니다. 위 다 버려요. 매운 거 드시지 말라고 했잖아요. 그때 우리는 배신감을 느낍니다. 병이 생겨서 억울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건강해지려고 최선을 다한 노력이 오히려 나를 공격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억울하고 스스로가 바보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이 바로 습관의 배신입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여기서 어르신들은 가장 중요한 질문을 하셔야 합니다. 김 원장, 잠깐. 그럼 김치는 뭡니까? 김치에도 마늘이 엄청나게 들어가는데 우리는 김치 없으면 밥을 못 먹는데? 그럼 우리 소울푸드인 김치도 우리 위를 공격하고 있었단 말입니까? 아주 훌륭하고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그리고 이 질문 속에 오늘 우리가 배울 진짜 영웅 SAC의 힌트가 숨어 있습니다. 생마늘 속의 마늘과 발효된 김치 속의 마늘은 과연 같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르신, 그것은 어르신들의 잘못이 아닙니다. 우리는 진짜 약과 가짜 약을 구분하지 못했을 뿐입니다. 공격 무기를 보약 SAC로 착각했을 뿐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믿어왔던 그 생마늘 먹는 습관이 사실은 여러분의 위를 보호한 것이 아니라 매일같이 상처를 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4부에서 우리는 박 선생님의 비극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건강을 위해 매일 챙겨 드셨던 생마늘 알리시니 오히려 자신의 위를 공격했다는 배신감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대로 마늘을 포기해야 할까요? 마늘의 역설은 우리 한국인에게 절망일까요? 아닙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바보가 아니었습니다. 단군 신화가 거짓이 아닙니다. 문제는 마늘이 아니라 마늘을 생예우로 무식하게 먹어온 잘못된 방식에 있었습니다. 오늘 5부에서는 그 공격, 무기, 알리시를 인류 최고의 보약으로 바꾸는 마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마법의 결과로 탄생하는 진짜 영웅의 이름을 어르신들의 뇌리에 새겨드리겠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S알릴 시스테인, SLEL 시스테인, 줄여서 SAC 싹입니다. 이름이 조금 어렵습니까? 괜찮습니다. 그냥 싹이라고 기억하셔도 됩니다. 어르신들의 몸속 염증과 독소를 싹 지워줄 성분입니다. 이 진짜 영웅, 이 죽었을 때 비로소 태어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일까요? 3부에서 말씀드렸듯이 저갈리시는 마늘을 찍거나 씹을 때 폭발하듯이 태어나는 아주 강력하지만 불안정한 성분입니다. 알리시는 너무나도 불안정해서 공기 중에 노출되거나 열넷을 만나거나 산넷을 만나면 단 몇 분 만에 파괴되어 사라집니다. 바로 이 지점입니다. 우리가 생마늘에 열넷을 가할 때에, 굽거나 찌거나 끓일 때, 혹은 생마늘을 발효시킬 때에 김치, 장아찌, 어마늘, 그토록 우리 위를 괴롭히던 공격, 무기, 알리시는 전부 파괴되어 사라집니다. 그리고 그 파괴된 자리에서 완전히 새로운 물질이 재탄생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영웅 S알릴 시스테인 SAC입니다. 그렇다면 이 영웅 SAC은 패배한 적 알리신과 무엇이 다를까요? 모든 것이 다릅니다. 정반대입니다. 첫째, 안전성 위 보호. 영웅은 아군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알리신 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위 점막을 태우는 화학적 화상, 천연 살충제였습니다. 하지만 SAC형은 어떻습니까?
SAC는 알리신의 그 흉폭한 황설풀 성분이 안정화된 형태입니다. 이것은 위점막을 전혀 자극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SAC 성분은 헬리코박터 파일로리균이 위벽에 달라붙는 것을 방해하고 위점막을 보호하며 위암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즉, 알리신은 위암의 원인이 될 수 있지만 SAC는 위암의 치료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마늘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는 독이요, 하나는 약입니다. 둘째, 흡수율 진짜 효율. 영웅은 똑똑하게 일합니다. 알리신적은 기름에 녹는 지용성입니다. 매우 불안정해서 우리가 씹는 순간 이미 파괴가 시작됩니다. 위장에 도달하기도 전에 혹은 위산에 의해 대부분 파괴됩니다. 우리 몸에 흡수되는 양은 극히 미미합니다. 하지만 SACG용은 물에 녹는 수용성입니다. 수용성이라는 것은 우리 몸이 사랑하는 성분이라는 뜻입니다. SAC는 위장에 도달하면 알리신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거의 90% 이상 빠르고 안정적으로 우리 혈액 속으로 흡수됩니다. 알리신이 100의 힘으로 위장을 때리기만 하고 사라진다면 SAC는 100의 힘 그대로 우리 피 속으로 들어가 온몸을 돌아다니며 진짜 일을 합니다. 셋째, 진짜 능력 항산화, 항암. 영웅의 진짜 힘입니다. SAC가 피를 타고 돌며 무슨 일을 할까요? 바로 항산화 엔티오엑시단트입니다. 우리 몸을 늙고 병들게 하는 활성산소를 청소하는 일입니다. 알리신의 항산화 능력도 강력하지만 SAC의 항산화 능력은 알리신보다 수십 배 더 강력하고 지속적입니다. 활성산소가 무엇입니까? 우리 몸의 독소이자 쓰레기입니다. SAC는 우리 몸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며 이 쓰레기를 청소하는 최고의 청소부입니다. 혈관 벽에 붙은 콜레스테롤 찌꺼기 활성산소를 청소하여 혈관을 뚫어줍니다. 고지혈증, 동맥경화 예방, 뇌에 쌓이는 베타 아밀로이드, 독소 활성산소를 청소하여 치매를 예방합니다. 간간에 쌓인 지방 찌꺼기 활성산소를 청소하여 간을 보호합니다. 지방간 개선, 가장 중요한 항암 효과 역시 SAC가 진짜입니다. 수많은 연구 결과가 알리신이 아닌 S알릴시스테인의 SAC, 암세포의 자살 에이퍼토시스를 유도하고 암세포의 증식을 막는 핵심 성분임을 지목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웅의 정체입니다. 알리신은 시끄럽게 소리만 지르는 가짜 영웅이었고 SAC는 조용하지만 강력하게 일하는 진짜 영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2부에서 던졌던 김치의 역설은 어떻게 설명될까요? 원장님, 김치에도 생마늘이 들어가는데 왜 괜찮습니까? 네, 바로 발효의 마법입니다. 김치를 담글 때 생마늘 알리신을 넣습니다. 하지만 김치가 숙성되는 과정에서 알리신은 김치의 유산균과 산산에 의해 완전히 분해되어 사라집니다. 즉, 우리가 먹는 잘 익은 김치 속의 마늘은 더 이상 생마늘이 아닙니다. 그것은 알리신이 제거되고 유산균이 더해진 발효 마늘입니다. 이 과정에서 SAC 성분이 일부 생성되기도 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김치라는 발효 과학을 통해 본능적으로 알리신의 독을 제거하고 약으로 바꾸어 먹었던 것입니다. 물론 갓 담근 겉절이의 생마늘은 여전히 위를 자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진짜 영웅 SAC를 최대치로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이 이미 최고의 보약으로 알고 있는 그것, 바로 흑마늘,黑마늘, 블랙 갈릭입니다. 흑마늘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단순히 태운 마늘이나 찐 마늘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마늘을 60, 90도의 고온과 습도 속에서 무려 15일에서 30일간 숙성시킨 것입니다. 이 숙성 과정이야말로 SAC를 만들기 위한 완벽한 공장입니다. 이 긴 숙성 과정 마이야르 반응을 거치면서 우리를 괴롭혔던 알리신적은 100% 완전히 사라집니다. 그 자리에 진짜 영웅 SAC 생마늘의 10배, 20배 넘게 농축되어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항산화 능력의 총합 폴리페놀 역시 수십 배 증가합니다. 한의학적으로도 이것은 완벽한 제간 양해입니다. 생마늘의 맵고 뜨거운 불과 기운은 숙성 과정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대신 달곶감 따뜻함은 성질만 남아 비위를 보보하고 신장신정의 음기를 채워주는 독도은 0%, 보약포역은 100%인 완벽한 약재로 재탄생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찾아 헤맸던 진짜 마늘입니다. 전쟁 무기 알리신가 아닌 어르신들의 100세 건강을 지켜줄 수호신 가스. 바로 흑마늘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5부에서 우리는 드디어 진짜 영웅을 만났습니다. 생마늘의 알리신이라는 공격 무기가 열넷과 발효를 통해 S알릴시스테인 SAC라는 완벽한 보약으로 재탄생하는 과정을 확인했습니다.
이제 가장 중요한 실천편입니다. 원장님, 그래서 그 SAC를 도대체 어떻게 먹어야 합니까? 저는 오늘 어르신들의 상황과 체질에 맞게 세 가지 다른 처방전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완벽한 황금 처방전, 현실적인 은은 처방전, 그리고 간편한 동도 처방전입니다. 첫째, 최고의 황금 처방전, 흑마늘. 만약 어르신께서 나는 이 기회에 제대로 몸을 보호하고 싶다. 위에 자극이 1%도 없는 가장 완벽한 양력으로 먹고 싶다 하신다면 정답은 흑마늘 위입니다. 왜 흑마늘이 황금일까요? 오부에서 말씀드렸듯이 흑마늘은 15일에서 30일간의 고온 숙성 마이야르 반응 과정을 거칩니다. 이 과정에서 알리신독은 100% 제거됩니다. 위 자극 0%로 SAC는 수십 배 농축됩니다. 흡수율 90% 이상 폴리페놀과 같은 항산화 물질의 총량이 생마늘의 10배 이상 폭증합니다. 한의학적으로도 생마늘의 맵고 뜨거운 불고 기운은 완전히 사라지고 신장스나의 음기를 채워주는 보약보여로 성질이 완전히 바뀝니다. 이것은 음식이 아니라 약입니다. 그렇다면 이 황금 처방은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1. 좋은 흑마늘 고르는 법. 한의사의 비결. 시중에 흑마늘 제품이 너무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흑마늘 진액을 사드시는데 저는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진액 제품 중에는 안타깝게도 SAC 함량은 미미하고 먹기 좋으라고 설탕물당을 탄 제품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가장 좋은 것은 통흑마늘. 통흑마늘 직접 사서 드시는 것입니다. 좋은 흑마늘은 첫째, 껍질이 바싹 말라있고 손에 끈적하게 묻어나지 않아야 합니다. 둘째, 껍질을 깠을 때 속살이 새까맣고 블랙, 젤리처럼 쫀득해야 합니다. 만약 속이 갈색이거나 딱딱하다면 그것은 제대로 숙성된 것이 아니라 건조되거나 타버린 것입니다. 셋째, 맛을 보았을 때 신맛과 단맛이 조화롭게 나야 합니다. 쓴맛이 강하다면 그것은 잘못 만들어진 것입니다. 팁. 한의사로서 저는 경북 의성이나 경남 남해남해에서 자란 한지형 마늘로 만든 흑마늘을 최고로 칩니다. 알이 작아도 단단하고 약성이 좋습니다. 2. 흑마늘 복용법 최적의 시간과 용량. 황금 처방인 흑마늘은 알리신이 0%이므로 위장에 전혀 부담이 없습니다. 따라서 흑마늘은 아침 공복에 드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일까요? 자는 동안 비어있던 우리의 보일러실 비에 흑마늘이라는 최고급 보약 연료를 가장 먼저 넣어주는 것입니다. 아침 공복에 섭취된 SAC 성분은 다른 음식물에 방해 없이 90% 이상 혈액으로 흡수되어 하루 종일 어르신들의 면역력과 활력을 지켜줄 것입니다. 복용법 용량. 하루에 통흑마늘 2알에서 3알 쪽이 아닙니다. 시간.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공복의 방법. 따뜻한 물미온수 한 잔과 함께 꼭꼭 씹어서 드십시오. 주의. 찬 우유 냉우유와 함께 드시지 마십시오. 흑마늘은 따뜻한 보약입니다. 찬 성질의 우유와 만나면 약효가 반감됩니다. 이것이 100점짜리 황금 처방전입니다. 둘째, 현실적인 은 처방전 익힌 마늘. 원장님, 흑마늘은 비싸고 매일 챙겨 먹기 번거롭습니다. 저는 그냥 밥 먹을 때 마늘을 먹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90%의 어르신들이 여기에 해당하실 겁니다. 황금 처방 흑마늘 이 최고의 보약이라면 은 처방은 일상 속 최고의 반찬입니다. 은 처방의 핵심 원칙은 단 하나입니다. 절대 생선으로 먹지 말고 익혀서 먹어라. 알씨는 열에 약하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마늘에 열을 가하는 순간 독 알리신은 사라지고 약 SAC 및 기타 황화합물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익혀야 약효를 최대로 보존할 수 있을까요? 1. 마법의 10분 법칙. 가장 중요. 많은 분들이 마늘을 다지자마자 끓는 찌개나 뜨거운 기름에 바로 넣어버립니다. 이것은 마늘의 약효를 0점으로 만드는 최악의 습관입니다. 일까요? 3부에서 배웠듯이 알리신은 마늘이 깨질 때 다질 때 생성됩니다. 그런데 알리신이 생성되기도 전에 뜨거운 열백도 이상이 가해지면 알리신을 만드는 효소 알리나아제 자체가 파괴되어 버립니다. 즉, 알리신도 SAC도 아무것도 만들어지지 않는 맹물 마늘이 됩니다. 김 원장의 비결 마늘을 다지거나 찧었다면 볶거나 끓이기 전에 반드시 10분 동안 실온에 그냥 두십시오. 이 마법의 10분 동안 알리인과 효소가 만나 알리신박을 최대치로 만들어냅니다. 그 다음 10분 뒤에 이것을 열이 가해진 찌개나 볶음에 넣습니다. 그러면 그 최대치로 생성되었던 알리신이 열에 의해 약 성분인 S알릴시스테인과 아조엔 에이온에 같은 유익한 황화합물로 전환됩니다. 20분의 기다림이 독을 약으로 바꾸는 핵심 비결입니다. 이 최고의 조리법
삼겹살과 함께 먹는 법. 영부에서 삼겹살에 생마늘 먹는 습관이 위암의 원인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정답은 불판 위에 있습니다. 바로 통마늘, 구이통마늘 구이입니다. 생마늘을 쌈장에 찍어 먹지 마시고 통마늘 그대로 호근편으로 썰어서 불판 위에 올려놓으십시오. 돼지기름에 노릇노릇하게 구워 드십시오. 이 굽는 과정열을 통해 위점막을 태우던 알리신은 완전히 사라집니다. 마늘의 매운망은 단맛가루로 변합니다. SAC와 아조엔 성분이 생성되어 오히려 기름진 고기 지방의 소화를 돕고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끼는 것을 막아줍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조상님들이 찾아낸 진짜 균형입니다. 생마늘이 아니라 구운 마늘이 삼겹살의 진짜 짝꿍입니다. 이 외에도 보쌈이나 갈비찜에 들어가는 찐마늘, 국국이나 찌개에 들어가 푹 익은 마늘은 모두 알리신이 제거되고 약효만 남은 훌륭한 처방입니다. 셋째, 간편한동, 처방전 발효 마늘, 장아찌와 김치. 원장님, 저는 흑마늘도 익힌 마늘도 싫습니다. 저는 마늘 장아찌만 좋아합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훌륭합니다. 이것이 동통 처방전입니다. 열내뿐만 아니라 산산 역시 알리신을 파괴하는 마법입니다. 1. 마늘 장아찌 최고의 반찬. 우리가 마늘 장아찌를 담글 때 무엇을 넣습니까? 네, 식초, 와잉가루와 간장 소이소를 넣습니다. 이 강력한 산식초과 염분 간장이 마늘 속으로 스며들면서 알리신독의 매운맛을 완전히 중화종시킵니다. 숙성 과정을 거치면서 마늘은 약재로 변합니다. 그래서 잘 숙성된 마늘 장아찌는 알리신 걱정 없이 드실 수 있는 최고의 밥반찬이자 보약입니다. 2. 김치의 역설 최종 답변 2부에서 던졌던 질문입니다. 김치는 괜찮습니까? 네, 괜찮습니다. 마늘 장아찌와 똑같은 원리입니다. 김치를 담글 때 생마늘 알리신을 넣습니다. 하지만 김치는 발효식품입니다. 숙성 과정에서 유산균이 어마어마한 산락틱을 만들어냅니다. 이 유산균과 산이 알리신을 완전히 분해하고 중화시킵니다. 즉, 어르신들이 드시는 잘 익은 김치 묵은지 속의 마늘은 더 이상 생마늘이 아닙니다. 그것은 알리신이 제거되고 유산균이 더해진 최고의 발효 보약입니다. 단 하나의 경고. 다만 방금 막 담근 겉절이는 다릅니다. 겉절이 속의 마늘은 발효되지 않은 생마늘입니다. 위가 약하신 분들은 겉절이 속의 생마늘은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 최악의 처방. 굳이 생마늘을 드시겠다면 원장님, 저는 그래도 죽어도 생마늘의 그 알싸한 맛을 포기 못하겠습니다. 네, 그런 분들을 위해 20년 한의사로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알려드립니다. 저는 절대로 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최악을 피하는 차악의 방법입니다. 규칙 1. 절대 빈속에 먹지 마라. 생마늘 알리신은 살충제입니다. 빈 위장에 살충제를 붓는 것은 자살 행위입니다. 규칙 2. 기름과 함께 먹어라. 왜 우리가 삼겹살 기름과 함께 생마늘을 먹어왔을까요? 그것이 바로 기름 지방이 알리신의 독성을 코팅하여 위벽에 직접 닿는 것을 막아주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였던 것입니다. 만약 생마늘을 드시겠다면 반드시 기름진 고기 삼겹살, 보쌈나 밥 탄수화물과 함께 드십시오. 규칙 3. 적당히 먹어라. 하루 1, 이쪽이 한계입니다. 한 줌씩 드시는 것은 독입니다. 자, 어르신, 황금 처방 흑마늘, 은 처방 익힌 마늘, 동 처방 장아찌 있습니다. 어르신의 선택이 어르신의 위를 결정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5부와 6부를 보시면서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원장님, 잠깐만요. 나는 평생 알리신이 마늘의 핵심 성분이고 알리신이 항암 효과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왜 김 원장님은 알리신을 적이라고 독이라고 하십니까? TV에 나오는 다른 의사들은 다 알리신이 좋다고 하던데요. 네, 아주 훌륭하고 핵심적인 질문입니다. 만약 오늘 7부에서 이 질문이 해결되지 않는다면 저는 어르신들께 혼란만 드린 돌팔이 의사가 될 것입니다. 지금부터 왜 알리신 신화상화가 반쪽짜리 진실인지, 그리고 왜 그것이 한국인에게 치명적인 독이 될 수 있는지 그 불편한 진실을 논리적으로 반박해 드리겠습니다. 반론 1. 알리신이 강력한 천연 항생제라서 좋은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알리신은 지구상에서 가장 강력한 천연 항생제 중 하나입니다. 박테리아, 곰팡이, 바이러스를 죽이는 힘살균력이 어마어마합니다. 여기까지가 절반의 진실입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절반의 진실은 무엇일까요? 시청자 여러분, 항생제를 매일 밥처럼 드시는 분 계십니까?
항생제를 면역력을 올리기 위해 드시는 분 계십니까? 아닙니다. 항생제는 전쟁이 났을 때 감염, 적군 유해균을 죽이기 위해 단기간 쓰는 전쟁 무기입니다. 그런데 알리신이라는 항생제는 적군 유해균만 죽일까요? 천만에요. 알리신은 폭탄대입니다. 우리 장계 속에는 100조 마리의 세균이 삽니다. 우리를 지키는 아군 유익균과 우리를 공격하는 적군 유해균이 균형을 이루고 있죠. 알리신 생만을 이 위장을 통과해 장으로 내려가면 폭탄이 터지듯이 적군 유해균과 아군 유익균을 모두 죽여버립니다. 우리 몸 면역력의 70%를 담당하는 장내 세균총, 마이크로바이옴을 초토화시키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생마늘을 한 줌씩 먹는 습관은 매일 항생제 폭탄을 뇌장청에 투하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장은 나쁜 균이 죽어서 개운한 것 같아도 장기적으로는 아군 유익균이 전멸하여 면역력이 바닥나고 장누수, 증후군, 리키요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알리신의 첫 번째 배신입니다. 그렇다면 오부에서 말한 진짜 영웅 SAC는 어떻습니까? SAC 흑마늘, 익힌 마늘은 항생제가 아닙니다. 놀랍게도 SAC는 프리바이오틱스가 한입니다. 프리바이오틱스가 무엇입니까? 네, 바로 아군 유익균의 밥먹이입니다. SAC는 적군을 죽이는 폭탄이 아니라 아군에게 보급품을 주어 군대를 강하게 만드는 지원군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매일 폭탄 알리신을 터뜨려 아군과 적군을 다 죽이시겠습니까? 아니면 매일 보급품 SAC를 주어 아군을 튼튼하게 키우시겠습니까? 이것이 가짜 영웅과 진짜 영웅의 첫 번째 차이입니다. 반론이 서양 의사들도 알리신 좋다고 하던데요? 서양 사람들은 왜 괜찮습니까? 3부와 4부에서 잠시 언급했지만 여기서 논리적으로 종지부를 찍겠습니다. 이유는 단 두 가지, 용량 도수와 빈도 프리퀀스의 차이입니다. 서양 사람들은 알리신을 어떻게 먹습니까? 그들은 마늘을 약 메디슨처럼 향신료 스파이스처럼 먹습니다. 이탈리아 사람들이 파스타를 만들 때 마늘을 익혀야 먹습니다. 알리신 파괴, SAC 생성. 프랑스 사람들이 샐러드를 만들 때 생마늘 반쪽 독을 다져서 넣습니다. 그것도 올리브 오일 기름에 섞어서 말입니다. 6부에서 말했듯이 기름은 알리신의 독성을 코팅하여 위를 보호합니다. 즉, 그들은 소량을 매일매일 먹지 않으며 기름이나 열로 중화시켜서 먹습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인 강고르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마늘을 약이 아니라 밥처럼 먹습니다. 삼겹살 1인분을 먹을 때 생마늘을 한 주마 핸드풀씩 먹습니다. 서양인의 일주일치 알리신을 우리는 단 10분 만에, 그것도 생생으로 위벽을 보호할 기름 코팅도 없이 쌈장 짠맛 2차 자극에 찍어서 먹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인삼이 보약이라고 해서 인삼을 밥처럼 한 줌씩 매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네, 불거이 나서 코피 터지고 쓰러집니다. 약은 적정 용량을 지킬 때만 약입니다. 약을 밥처럼 먹는 순간 그것은 독두이 됩니다. 알리신은 약이 맞습니다. 하지만 극약의입니다. 한국인의 생마늘 섭취 방식은 약이 아니라 독을 섭취하는 방식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마늘의 역설이 한국에서만 유독 심각하게 나타나는 이유입니다. 반론 3. 원장님, 김치는 정말 괜찮은 겁니까? 불안해서 못 먹겠습니다. 2부와 5부에서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과학적으로 확답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익은 김치는 보약이 맞습니다. 왜일까요? 알리신이 중화종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김치를 갓 담갔을 때 거기 들어있는 생마늘 알리신은 3부에서 말한 공격 무기가 맞습니다. 그래서 겉절이를 많이 먹으면 속이 쓰린 분들이 많습니다. 7부 위 약한 분 참조하지만 김치가 숙성되고 발효되면 어떻게 될까요? 김치 속의 유산균 락티크, 애시드 박테리아, 이 젖산 락티클이라는 강력한 산을 뿜어냅니다. 5부에서 제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알리신적은 열넥과 산산에 극도로 약해서 파괴된다고 했습니다. 유산균이 만들어낸 이 젖산산이 김치 속의 알리신을 완전히 분해하고 중화종화시켜버립니다. 즉, 잘 익은 김치 묵은지, 김치찌개, 열 속의 마늘은 더 이상 알리신이 아닙니다. 그것은 독이 제거되고 유산균화군과 SAC 영웅과 더해진 완벽한 발효보약으로 재탄생한 것입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발효와 열이라는 지혜를 통해 알리신이라는 야생마를 길들여서 가장 안전한 보약으로 섭취했던 것입니다. 이제 알리신에 대한 모든 환상과 오해가 풀리셨습니까? 알리신 생마는 전쟁 때나 쓰는 항생제 폭탄입니다. SAC 흑마늘, 익힌 마늘,
묵은 김치는 평화시에 매일 먹는 아군 지원군입니다. 어르신들께서는 전쟁을 원하십니까? 평화를 원하십니까? 부디 가짜 영웅에게 속지 마시고 진짜 영웅을 선택하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늘이라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했던 국민 보약의 숨겨진 불편한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너무나 많은 정보 때문에, 그리고 제 이야기 특히 알리신가 어르신들의 평생 상식과 정면으로 부딪혔기 때문에 머릿속이 복잡하실 겁니다. 괜찮습니다. 모든 것을 기억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어르신들의 100세 위 건강을 위해 오늘 내용의 핵심만 3가지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마늘의 역설입니다. 우리 한국인은 세계에서 마늘을 가장 많이 먹지만 세계에서 위암 발병률이 가장 높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둘째, 가짜 영웅 알리신입니다. 원인, 우리는 생마늘을 찍거나 씹을 때 나오는 알리신 성분이 항암제라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리신은 보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늘이 해충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만든 천연 살충제 방어 독소였습니다. 한의학적으로도 공격하는 무기공이었습니다. 이 공격 무기 알리신을 밥처럼 생성으로 한 줌씩 매일 먹어온 우리의 잘못된 식습관이 지난 수십 년간 우리의 위점막아군을 화학적 화상 입히며 공격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만성위염, 위축성 위염, 그리고 위암의 비극을 낳은 진짜 원인이었습니다. 셋째, 진짜 영웅 S알릴시스테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마늘을 버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알리신독이 열넷이나 바리오스를 만나면 완전히 파괴되고 그 자리에 진짜 영웅인 S알릴시스테인이 탄생한다는 마법을 배웠습니다. SAC는 알리신과 정반대입니다. 그것은 위를 전혀 자극하지 않는 수용성 성분입니다. 그것은 항생제 폭탄 알리신이 아니라 우리 장속 아군 유익균의 바프리바이오틱스이 됩니다. 그것은 알리신보다 수십 배 강력한 항산화제이자 항암제로서 우리 혈관과 뇌, 간을 청소하고 보호합니다. 우리는 이 진짜 영웅 SAC를 섭취하는 황금, 은, 동 처방전을 배웠습니다. 가장 완벽한 황금 처방은 흑마늘 숙성입니다. 현실적인 은 처방은 구운 마늘, 찐 마늘입니다. 간편한 동 처방은 마늘 장아찌, 묵은 김치 발효입니다. 이것이 오늘 배운 내용의 전부입니다. 이제 어르신들은 알게 되셨습니다. 하지만 아는 것만으로는 어르신들의 위는 단 1%도 변하지 않습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어르신들께 감히 7일간의 도전을 제안합니다. 일주일입니다. 단 7일입니다. 저는 어르신들께 마늘을 끊으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어르신들께 생마늘만 7일간 끊어보시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건강을 위해 습관처럼 드셨던 생마늘을 딱 7일만 멈춰보십시오. 삼겹살을 드실 때도 생마늘 대신 구운 마늘로 바꿔보십시오. 아침에 보약으로 드셨던 것이 있다면 생마늘즙이 아니라 흑마늘 이알로 바꿔보십시오. 그리고 느껴보십시오. 7일 뒤 어르신들의 속이 얼마나 편안해지는지 말입니다. 매일 아침 나를 괴롭히던 속쓰림과 신물이 어떻게 줄어드는지, 밥 먹고 나면 항상 더부룩했던 뱃속이 얼마나 가벼워지는지, 어르신들의 몸위장이 보내는 감사 신호에 직접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위암 발병률 1위라는 굴레에서 벗어나는 위대한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의사이자 아들로서 효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어르신, 이 귀한 생명의 지혜를 절대 혼자만 알고 계시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 박 선생님 사부 사례처럼 나는 건강을 위해 매일 생마늘을 먹는다고 자랑하시는 어르신의 배우자가 곁에 계시지 않습니까? 속 쓰려 죽겠다면서도 삼겹살집에 가면 생마늘부터 찾으시는 어르신의 친구분들, 형제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혹은 멀리 떨어져 사는 자녀분들이 아버님, 어머님, 제발 건강하세요. 항암식품 많이 챙겨 드세요라며 어쩌면 잘못된 정보를 효도랍시고 보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이것은 단순히 영상 하나를 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암 A 원인 알리신을 막고 진짜 보약시를 선물하는 생명의 정보입니다. 잘못된 상식으로 스스로의 위를 망가뜨리고 있는 소중한 사람을 구하는 일입니다. 어쩌면 오늘 어르신께서 무심코 누르신 이 공유 버튼 하나가 10년 뒤, 20년 뒤 어르신 가족의 위 건강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지금 바로 공유 버튼을 눌러 어르신의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진짜 100세 건강을 선물하십시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마늘이라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고 자랑스러워했던 국민 보약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을 마주했습니다. 그리고 그 비극적인 역설, 파라독스 뒤에 숨어있던 진짜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우리는 생마늘 속의 알리신이라는 공격 무기와 익힌 마늘, 흑마늘 속에만 존재하는 S알릴시스테인이라는 진짜 보약을 구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어르신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 계십니다. 평생의 습관을 따르시겠습니까? 그래도 나는 알싸한 생마늘이 좋다며 매일 밤 위장에 화학적 화상을 입히는 알리신 독을 계속 드시겠습니까? 아니면 오늘 저 김종민의 진심 어린 조언을 받아들여 진짜 지혜를 선택하시겠습니까? 생마늘을 향한 그릇된 믿음을 버리고 위를 보호하고 안을 막아주는 진짜 영웅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황금 처방, 흑마늘, 은 처방 익힌 마늘, 동 처방 묵은 김치장아찌. 제가 드린 이 안전한 보약으로 어르신의 식탁을 바꾸시겠습니까? 부디 가짜 영웅에게 소가 위를 망가뜨리는 비극의 주인공이 되지 마시고 진짜 영웅을 선택하여 100세 건강을 누리시는 지혜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20년 한의사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어르신의 몸은 스스로를 치유할 수 있는 위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 김종민은 앞으로도 우리 조상들의 지혜와 현대 과학의 논리를 결합하여 어르신들 몸속에 그 위대한 의사를 깨우는 건강 정보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처럼 근본을 다스리는 건강 지혜를 놓치지 않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 아래의 구독 버튼을 지금 한번 꼭 눌러주십시오. 어르신께서 구독을 누르시는 것은 단지 제 채널을 응원하는 것을 넘어 나는 앞으로 약봉지에 의존하는 삶이 아닌 내 몸의 힘을 믿는 건강한 삶을 선택하겠다라고 스스로와 약속하는 첫걸음입니다. 가장 중요한 면책 조항. 오늘 제가 공유한 모든 내용은 어르신들의 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 정보이며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것은 결코 어르신 개개인의 상태를 진단하는 의학적 조언이나 진료를 대체할 수 없습니다. 사람마다 체질 사상 체질이 다르고 앓고 있는 기저질환이 다르며 복용 중인 약물이 다릅니다. 마늘은 극약이 될 수 있는 강력한 약재입니다. 6부와 7부에서 수없이 경고했듯이 만약 어르신께서 특별한 기저질환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이 있으시거나 항응고제 와파린, 아스피린을 복용 중이시거나 위궤양이 심하거나 열고이 많은 체질이라면 오늘 내용을 실천하시기 전에 반드시 어르신의 주치의 선생님과 먼저 상의하십시오. 여러분의 생명과 안전이 그 어떤 건강 정보보다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건강과 평안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까지 우리는 100세 건강 비결 1부와 2부를 통해 100세 건강을 위한 2가지 핵심 단계를 배웠습니다. 1단계, 불씨를 지펴라. 숨은 냉증으로 차가워진 우리 몸의 보일러 실비 위를 말린 생강 건강이라는 불씨로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연료를 넣어라. 그 따뜻해진 보일러실에 가짜 연료 알리신가 아닌 진짜 연료 SAC, 흑마늘 넣어 면역력이라는 불꽃을 활활 타오르게 했습니다. 자,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어르신 댁의 보일러실은 따뜻하고 어르신 댁의 보일러실은 최고급 연료 흑마늘도 가득 채워 넣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만약 그 보일러 연통 굴뚝이 수십 년 묵은 검댕과 재로 꽉 막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무리 좋은 연료를 넣고 부를 때도 독가스 독소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집안무로 역류이료하여 우리가 질식하게 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100세 건강의 마지막 3단계는 바로 불을 지피는 것도 연료를 넣는 것도 아닌 바로 독독을 빼내는 것, 즉 해독제도 디톡스입니다. 어쩌면 이 3단계 해독이야말로 앞선 2단계보다 수백 배 더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일지 모릅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지금 동료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님들은 냉증과 기생충과는 싸웠을지언정 지금 우리가 마주한 독과는 싸울 필요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숨을 쉬면서 자동차와 공장에서 뿜어져 나오는 중금속 종킨소를 마십니다. 우리는 매일 생수를 마시면서 플라스틱 병에서 녹아나온 미세 플라스틱을 삼킵니다. 우리는 매일 값싼 통조림과 과자, 라면을 먹으면서 그 안에 든 식품 첨가물과 환경 호르몬을 축적합니다. 어르신들께서 가장 좋아하시는 참치 통조림, 고등어, 연어는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바다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인 이 생선들의 살 속에는 바다의 모든 독소, 특히 뇌노의 치명적인 수은수익인 이 고농축되어 있습니다. 이 보이지 않는 독소들은 숨은 냉증보다 더 무섭습니다. 이 독소들은 우리 혈관을 타고 돌며 염증을 만들고 관절염, 피부염, 간건에 쌓여 지방간을 만들며 무엇보다 뇌노로 올라가
뇌신경 세포를 파괴하여 어르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치매 알츠하이머와 파킨슨병을 유발합니다. 들깨서 이유 없이 피곤하다 만성, 피로, 머리가 안개 낀 것처럼 멍하다 브레인 포그, 피부가 자꾸 가렵고 뒤집어진다 피부 연구하시는 이유가 바로 이 독소 때문일 수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이 독소를 어떻게 뺄까요? 네, 킬레이션 칠레이션 주사라는 것이 있습니다. EDTA라는 강력한 화학약품을 혈관에 주사하여 혈관 속 중금속을 집게체레처럼 집어서 소변으로 강제로 빼내는 아주 비싸고 강력한 인공적인 치료법입니다. 그런데 시청자 여러분, 만약 우리 조상님들이 이 비싼 킬레이션 주사보다 더 강력하고 더 안전한 천연 해독제를 매일같이 밥상에서 먹어왔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만약 이 천연 해독제가 중금속 수은, 카드뮴과 미세 플라스틱을 자석스시처럼 흡착시저해서 대변으로 빼내버리는 기적의 힘을 가졌다면 믿으시겠습니까? 그 검은 황금 블랙 고우드의 정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값비싼 디톡스 주스가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어르신들의 냉장고 속에 지금도 잠자고 있는 시커멓고 짜기만 한 그것, 바로 된장도안장, 즉 전통 발효 된장입니다. 우리는 된장찌개를 음식으로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의학관에서 된장은 음식이 아니라 양력, 그 중에서도 최고의 해독제 개두가였습니다. 옛날 우리 조상님들은 벌벙에 쏘이거나 뱀셔에 물렸을 때 그 독을 빼내기 위해 무엇을 발랐습니까? 네, 바로 된장을 발랐습니다. 박피부의 독도 빼내는 된장이 안장의 독을 못 빼내겠습니까? 현대 과학이 그 기적의 이유를 밝혀냈습니다. 콩, 더위 발효되는 과정에서 바실러스균, 고초균이 만들어내는 수많은 효소들과 아미노산, 펩타이드, 그리고 이름 모를 생리활성 물질들이 마치 스펀지나 자석처럼 장 속에 들어온 독소 중금속, 환경 호르몬에 달라붙어 바인딩, 그것들을 움켜쥐고 대변으로 함께 빠져나가는 천연 킬레이션 체레이션 작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암이 무서워 마늘을 먹었지만 위암에 걸렸습니다. 가짜, 영. 우리는 독소가 무서워 비싼 디톡스 주스를 사 먹지만 진짜 해독제 된장은 찌개용으로만 쓰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청자 여러분, 여기서 가장 무서운 함정이 있습니다. 혹시 어르신 댁에서 드시는 그 된장, 마트에서 사오신 플라스틱 통에 담긴 그 갈색 된장은 아닙니까? 만약 그렇다면 어르신은 해독제를 드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독입니다. 시판용 공장 된장 가짜은 전통 방식으로 발효시킨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입산 콩탈지, 대돌 강제 분해한 뒤 밀가루 글루텐을 섞고 카라멜 색소와 MSG를 넣어 맛만 흉내낸 된장 맛 조미료일 뿐입니다. 거기에는 중금속을 흡착하는 효소도, 바실러스균도, SAC도 없습니다. 오히려 방부제와 첨가물이라는 제2의 독소를 드시고 계신 것입니다. 다음 주 백세 건강 비결 3부 된장 편에서는 왜 시판용 된장 가짜이 아니라 전통 된장 진짜를 먹어야 하는지, 이 된장의 해독 킬레이션 능력을 2배 2배로 폭발시키는 단 하나의 황금 음식 궁합은 무엇인지 20년 한의사의 양심으로 그 검은 황금의 비밀을 전부 공개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김종민 한의사였습니다.